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오늘은 랜선 작가의 방 10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벌써 10번째라니.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랜선 작가의 방 처음이 벌써 4년 전이더라고요. 야, 사실 4년 전에는 오늘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 한 작가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벌써 4년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시간을 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뒤돌아 봤을 때는 정말 오늘 잘 산 시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오늘 10번째 작가님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랜선 작가의 방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리시죠? 지금 천천히 우리가 어떤 작가님인지 알아갈 텐데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항제철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소윤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중학생이라고요? 다시 한번. 포항제철중학교 3학년이라고요? 네, 그러면 몇 살이... 잠깐 계산이 돼요? 몇 살이세요? 16살. 세상에, 저희 랜선 작가의 방 10번째 지금 작가님들 참 많이 모셨거든요. 그런데 최연소일걸요, 아마? 그리고 아마 이 기록은 아마 한 20번째 작가님까지 깨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책을 내셨단 얘기죠? 네, 어떤 책을 내셨어요? 13살에 12살 특별한 인생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 다음 해에 우리의 미래라는 걸로 공모전을 수상을 했고요. 우리의 미래요? 네. 어떤 공모전이었어요? 그 동화 쓰기로 작가 되기 프로젝트라는 공모전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회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린이요?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작가 되기 프로젝트요? 네. 그러면 거기서 대한민국 모든 정말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몇 등? 저 대상 받았어요. 잠깐 박수 한번 치고 우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동화 쓰기 이렇게 해서 작가 되기 프로젝트에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뭔가 책을 발간하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모전이나 문학상에서 수상하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찾던 와중에 그 대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투고를 했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 발견하고 아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글을 쓰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네.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라는 건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읽었어요, 책을. 어떤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읽긴 했는데 가장 많이 읽은 건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시리즈입니다. 모험 이야기 판타지잖아요. 그런 종류를 좋아했나 보다.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먼저 12살의 특별한 인생부터 먼저 출간을 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출간이 된 거예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공모전이나 문학상보다는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에 투고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때가 그러면 몇 학년 때였죠?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책이 나왔으면 그 글은 5학년쯤에는 썼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래서 12살. 그렇구나. 12살의 특별한 인생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12살 특별한 인생은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게 엄청 직접적으로 서술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문제들을 담았고요. 주인공 서연이 남자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그거를 질투한 다른 여자아이가 스토리 재밌다. 질투 좋아요. 네. 네. 그 질투를 해서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12살 때, 5학년 때 그런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주제로 접근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유하은 작가님의 왕따 연주 은따유리란 책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고 뭔가 나도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첫 책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글을 쓸 때 약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거라기보다는 저의 만족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쓰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 주변의 시선 같은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단한 작가다. 왜냐하면 이렇게 등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작품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되게 약간 내면이 좀 단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자신의 글 쓰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책, 이 책이죠. 네. 야, 이게 제목이 옐로 튤립 가든. 옐로우 튤립 가든. 이 책도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은 성적 압박을 받고 있는 주인공 주은과 그리고 과정에서 뭔가 문제를 겪고 있는 주인공, 또 다른 주인공 윤호의 이야기인데요. 이 둘의 이야기인 네. 건가요? 그런데 여기 고양이도 나오고 튤립이 잔뜩 있는 여기가 공원 같기도 하고 이 공간은 어디예요? 저 주은이가 옛날부터 방문해왔던 정원이라는 공간인데요. 아파트 근처에 공터였는데 이제 윤호가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렇게 예쁜 꽃들도 가꾸어서 피우고 그런 것들을 글에 담았어요. 이렇게 캐릭터를 딱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주은이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정하자마자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 책은 그러면 이러한 주제로 쓸 거야가 먼저 떠오른 다음에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창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먼저 딱 떠올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캐릭터도 떠올리고 스토리도 떠올리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이 책의 주제는 어떤 거예요? 이 책의 주제는 치유와 안식 두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성적 압박을 받고 있는 주은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윤호가 서로의 도움이 되어주며 한 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은이라는 인물과 윤호라는 인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어요? 윤호는 되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주은이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고 아지트에서 만나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 책에서 뭔가 가정에서 물리적인 상처를 입는 인물을 봤었는데 뭔가 가정에서 있는 상처가 그런 종류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인물을 구성했어요. 금방 주제가 치유와 그다음에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치유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인물들을 만들어내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 언급했던 아지트에서 만나라는 책과 완벽한 사과는 없다라는 책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아지트에서 만나에서 아픔을 얻는 주인공들이 아지트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완벽한 사과는 없다에서 어떤 텃밭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도 이런 치유와 안식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좀 남다르다. 나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세요? 별로 특색 없는 학생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부러 뭔가 책을 냈다는 것도 얘기를 잘 안 하긴 하고 그래서 뭔가 조용하고 뭔가 자기 할 몫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쓰는 그 시간에는 내가 좀 달라지나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글 쓰는 거 진짜 좋아하나 보다. 세상에. 언제부터 그렇게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코로나 때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뭔가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을 뭔가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제일 처음 쓴 글은 어떤 글이었어요? 그 글은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판타지 모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작품을 읽어봤어요. 첫 작품과 이 두 번째 작품 사이의 기간은 한 2, 3년 정도밖에 없지만 작품이 상당히 문장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중간중간 왜 군더더기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되게 사라지고 이 구성에 되게 초점을 맞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한테 이 사이에 누가 코칭을 해줬나? 아니면 어떤 변화로 이렇게 성장을 어떻게 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코칭 같은 거는 받지 않았고 저 스스로 뭔가 더 좋은 글을 읽어보면서
열심히 글을 쓰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중간중간 보니까 좋아하는 작품 이야기 또는 영향을 받은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쓰는 과정에서도 다른 작품들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서도 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점점 더 잘 나가는 거여서 지금이 아니라 1년 후, 10년 후가 더 기대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음 작품 구상한 거 있으세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쓰고 있어요. 팁 조금만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는 그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던 뭔가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극대화해서 그거를 아예 주제로 삼아서 글을 쓰고 있어요. 가정에서 겪는 문제를 극대화해서 그러한 주제로요. 네. 이 20대 이후의 작가님이 어떤 글을 쓰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추리 소설 같은 것도 써보고 싶어요. 좋아하는 추리 소설 있어요? 히가시노 게이가. 완전 완전 매니아가 많죠. 네. 그런 장르도 또 관심이 있으시구나. 네. 공통 질문 들어갈게요. 네. 이 랜선 작가의 방에서는 항상 작가님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권하는 책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달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바로 테스터 2입니다. 그러면 테스터 2면 테스트 1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테스터 1이 꽤나 유명했던 소설인데요. 다들 이 속편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건 예. 테스터 1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주인공이 사실 죽지 않았고 돌아와서 뭔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쓰고 있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른데요. 제가 이희영 작가님이 엄청난 팬이라서 좋아하는 작가님이세요. 네. 이희영 작가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마 이 기회로 또 한번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테스트 2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테스터 1에서는 되게 감정 같은 걸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게 좋은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심리 묘사가 되게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같은 데 집중을 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요. 네. 작가님처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고 싶어 하고 또 작가가 꾸민 어떤 친구들이 있잖아요. 10대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 주위에도 뭔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포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글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너가 꾸고 있는 꿈과 쓰고 있는 글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독자들한테? 네. 어떤 감동을 주고 싶으세요? 제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처럼 뭔가 주인공들이 희망을 얻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울릴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작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10번째 랜선 작가의 방에서는요. 2권의 책을 낸 16살 작가님입니다. 김소연 작가님 만나 뵙고요. 다음번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